그럼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찬성 측 의원이 있겠습니다. 네, 인론 시작하겠습니다. 정순신 아들처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피해자를 정신병과 자살로 몰았던 가해자들에 대해 실제로 부여하는 강력한 학폭이 승계한 아까 보다시피 전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장은 한 문장을 6개로 쪼개서 간단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입 관계자들만이 가해자의 학폭의 징계 여부를 볼 수 있는 공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3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입시 가해자 페널티 학폭 정책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몇 안 되는 실효적인 제재 정책입니다. 22년도 고등학생 100명 중 73명이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고등학생들에게 생활 목표이자 열망의 대상입니다. 이때 대입 페널티는 학폭 가해자들에게 학폭 가해 위험을 체감케 합니다. 게다가 학교폭력 정책은 대부분 예방과 교화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리서치에 따르면 사회는 더욱 가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가해자들이 규제를 체감하는 공적인 시스템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학 입시 페널티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해 학생에 대한 실효적인 제안으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학생 피해자에 대한 더욱 위중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생들은 3분의 1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게다가 학폭 특성상 장기간 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피해자 27%가 매일 폭력을 당한다고 했는데 극도로 위협적인 공간에 강제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학폭의 과반 이상은 교시가 복도에서 발생하는데 교실에서는 CCTV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도조차 길에 비해서 설치수가 적기 때문에 학폭을 발견하기에는 너무도 적은 수치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휴대폰을 걷는 학교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교치 기반을 검수하고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입시 페널티 적용은 대학 입장에서 가해 경험자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인 불만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분야에는 정부가 필터링을 넣어준 것과 달리 대학에서는 필터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필터링을 통해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실효적 대응의 한 걸음이 되고 또 다른 정치 기반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에게 입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진정 학교폭력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입시 불이익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 발생 이전의 예방과 이후의 대처인데 2가지에서 모두 효과적이지 못한 제도입니다. 첫째로 예방입니다. 학교폭력은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요인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요인으로 꼽히는 자기 통제력의 부족 역시도 결국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에 개인적 요인은 집단적인 요인으로 귀속됩니다. 때문에 집단에서 비롯되는 학교폭력을 가해자 개인에게만 집중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이 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2번째로 대처입니다. 교육 현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회복하여 사회 일원으로 재기할 수 있는 회복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조에 보시면 이 법은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교육 및 서로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반하면 피해자는 회복하여 살아갈 힘을 갖고 가해자는 반성케하여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반성이 결여되며 둘 사이의 관계 회복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부작용에서 대처의 미흡함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입시 페널티는 결국 불복 행정 소송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학교폭력을 입시 당락과 연결시키는 순간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소송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2020년 111건이었던 행정소송이 26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는 재판의 장으로 거듭나고 누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였느냐는 힘의 대결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최대 23개월의 소요기간을 가지는 소송으로 소위 시간 끌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소송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피해자는 회복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둘째, 가해자의 낙인 효과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학교나 기업은 가해 학생을 오로지 폭력의 측면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낙인이 찍힌 학생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복귀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회 참여를 유발하고 나아가서는 2차 가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입시 페널티가 면하는 실효적인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예방 효과, 즉 실효성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가해 중단 이유가 첫 번째 1위가 나쁜 것임을 알게 되어서가 30%고 2위가 화해해서 23%로 2위입니다. 이 조사의 결과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중단한 이유가 처벌이나 징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피해 학생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이런 가해를 멈추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효과는 불확실함에 비해서 처벌은 너무나 가합니다. 이중 처벌이자 과잉 처벌이고요. 소년범도 생기부에 기재를 하지 않는데 어째서 학교폭력 가해자는 생기부에 기재를 하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의 논의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여서 그 정책이 정당한가라는 답변에는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 징계와 입시패를 이중으로 처벌을 하고 대학 진학과 간접적으로 취업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방과 교화에 지금 너무 매몰되어 있고 직접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런 처벌에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많고 많은 방법 중에서 왜 입시 불이익인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학교폭력 징계 수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소년법을 폐지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많은데 그 중에서 왜 입시 불이익이어야만 하는지 그런 연결 고리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그 실효적 정책이라는 부분은 먼저 예방 그리고 교화 그리고 어떠한 제재와 어떠한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 규제와 제재를 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데이 페널티는 어떠한 예방과 어떠한 교화의 성격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장 주된 목적이 규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측께서는 이러한 규제의 목적을 가질 그 청소년들에게 시행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그에 앞서서 찬성 측 토론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규제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저희가 주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규제라는 목적성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제를 진행시켜야 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학폭 소송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낙인 효과와 같은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심지어는 피해자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어떤 매몰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이 규제라는 목적성만을 가지고 부작용을 안고 가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적합하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중처벌과 낙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이중처벌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군대에서도 군대 내 특별법과 어떠한 행정소송에 의한 그 형사처벌을 따로 구분하여 둘 다 가중치로 처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낙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입시 관계자들이 학교 폭력 사항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입시에만 이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째서 타인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 효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서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 규제 정도는 되게 괜찮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방과 교화도 괜찮다 하셨잖아요. 그럼 규제와 예방과 교화를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면 되게 좋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페널티가 나온 겁니다.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페널티가 나왔던 이유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아시다시피 교화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말하는 규제는 엄벌주의가 아닙니다. 간략히 말해서 가장 이 사람들은 엄벌을 약하게 하면서도 예방과 교화를 목적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페널티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중처벌이 사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군대 특별법 말씀하셨는데 가중처벌 아니고 이중처벌 맞고요. 학교폭력의 징계도 받고 그러한 징계가 생기부의 규정에 기재가 되어서 입시 페널티까지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 맞습니다. 또한 저희 측은 이중처벌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가령 징계 1호, 2호, 3호 다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가령 학급 교체 플러스 서면 사과 이런 식으로의 이중처벌은 어느 정도 피해 학생의 인권을 생각해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지만 이렇게 입시 불이익 아예 졸업하고 나서 이후에 대학에서 어떤 입시 불이익을 준다는 이중처벌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엄벌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입시 페널티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엄벌주의가 맞다는 것은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그런 실제 교사들도 그런 심각하다는 문제에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엄벌주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서 반박을 하자면 낙인 효과는 결국에 대학 입시를 막고 취업을 막는다는 점에서 저희가 낙인 효과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에는 가해자 학생들이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사회 교육이 이 검정고시 학생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일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먼저 이중처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중처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말해서 같은 벌을 두 번씩은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부정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제 설명하는 거에 학폭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차원에서 징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고 이제 우리가 소년법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거는 사법부가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학교폭력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규칙에 위반했다 해가지고 형사처벌에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도 취업을 막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대학 페널티를 말하는 거지 이들에 대한 취업을 막는다고 하는 건 물리적 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께서는 계속 부작용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찾아본 기사에 따르면은 10년 전에, 불과 10년 전입니다. 2012년에 국회에서 강제적 심부름 및 학교 폭력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놓고 굉장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들은 결국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성급하게 포함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굉장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부작용 없는 진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들이 걸을 수 있는 필터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반대측은 지속적으로 제재나 규제에 대한 어떠한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가지고 엄벌주의라고 하면은 입시 페널티는 어떤 사적 제재에 비해서 굉장히 매너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인 어떠한 제도적인 어떠한 페널티를 주는 것인데 이거 가지고 엄벌주의면은 피해자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모든 법들은 부작용을 안고 가고 부작용을 안고 가야 하고 차차 그 부작용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작용 중에 하나가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의 여러분들은 많이 집중이 되신 것 같은데 피해자는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이 피해자는 결국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1년 넘게 학교에서 정 씨를 마주쳐야 했습니다. 이 정 씨는 곧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고 2년 가까이 수업을 거의 듣지 못했고 결국 대학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피해자가 대학 진학에 실패했는데 지금 가해자의 대학 진학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 피해자의 예방, 교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이러한 부작용을 안고 갈 수 있는 게 진정한 좋은 법이라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반대측 학우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피해자의 회복과 피해자의 교화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그 목적이 다른 정책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금 전 논리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정순실 씨의 아들만이 이 담론을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없고 어떠한 행정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담론의 논의점입니다. 그리고 계속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어떠한 제재도 우리가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만약에 어떠한 가해자에 대한 제재나 행정적인 규제를 도입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행정소송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교육부는 이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막고 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규제 안에서 준비해 오고 있고요. 변호사와 함께하는 대처와 그리고 지원과 같은 어떠한 부작용에 대한 안심책마저도 마련해서 가져왔습니다. 부작용을 목과하면서 진보를 이뤄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우리 사회가 해내지 못했던 규제와 제재를 행정적으로 이뤄내자는 것입니다. 피해자 회복 계속 말씀하시는데 해당 입시 페널티 정책은 피해 학생을 위한다면 더더욱 적합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중요하고 본질인 것은 보호 혹은 회복입니다. 보호를 먼저 보자면 불복 소송으로 인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안 되고 처분이 계속 이뤄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피해자를 절대 보호할 수가 없고 피해자의 회복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적으로 들어가자면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피해자는 회복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어떤 입시 혹은 취업까지 간접적으로 취업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어떻게 피해자의 회복에 연관성이 있게 되는지 의문이 들고, 두 번째로 자꾸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규제하는 것에 저희도 동의하지만 왜 입시 불이익이 하는지 또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저희의 포인트에 대해서 단단히 잘못 짚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전에 드렸던 말씀은 피해자의 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규제와 제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목적 자체가 회복과 어떠한 교화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목적의 가장 첫 번째, 이 정책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규제와 제재입니다. 계속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시포 처벌이 퇴학입니다. 근데 어떻게 행정적으로, 입시적으로, 법적으로 옳은 상황에서 퇴학보다 높은 처벌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가장 매너 있고 가장 효율적이며 사회적 비용조차 낮은 어떠한 페널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윤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에서 어떠한 학폭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그물망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전혀 지금 답변을 해주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가져오면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대학에서도 좀 걸러내는 그물망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사무소 4월에 위치한 이 변호사의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 가해 학생에게 졸업 이후 불이익을 주는 대책이 피해자 회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만약 가해 학생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치면 결국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려 했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뿐더러 가해 학생은 학교 밖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자퇴한 학생에게 빨간 줄을 남기기 위한 또 다른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가해자들이 자퇴할 경우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그게 크게 피해를 받지 못한다 했는데 현행법상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개정되는 법률안을 보게 되면은 자퇴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학교폭력에 대한 기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를 봤을 때 뭐 낙인이나 이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약간 미끄러운 경사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일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제로 페널티를 통해서 낙인이나 이탈 혹은 이 학생이 살기 힘들다는 어떠한 결정적인 통계가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런 저희가 처벌을 말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그 자체가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하면 우리가 학교폭력이 예방과 교화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10개 정책을 보게 되면은 대략 9개에서 9.5개 사이가 교화와 예방 화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교폭력 대응 관련 조사에 따르면은 그 조사 응답자 중에 무려 91.2%가 대입동시 반영을 원하고 있고요. 무려 95.3%가 학생 보존 기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전교조, 교사님들조차도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생기부에 기입하는 것에 대해서 무려 56%가 찬성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학교 폭력에 대해서 예방을 원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기재나 혹은 다른 보존 기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규제력을 못 느낀다는 통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시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세대와 이화여대에서는 수시 교과에 대한 학폭 가해자의 지원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조차도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그물망을 도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측에 엿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시 학종에 이미 학폭 사항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낙인 효과나 어떠한 부작용을 매우 크게 안고 있겠네요. 먼저 첫 번째 토론자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짚어보자면, 저희가 진짜로 말하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 사회 제도가 현재 교육과 예방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것은 교육과 예방입니다. 지금 주장하고자 하시는 이 입시 페널티는 결국에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에 딱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 가해 학생과 엄벌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의 교육과 해결, 이 집단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그들의 어떤 본성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학교폭력은 일어날 것입니다. 네, 성공하겠습니다. 자퇴자 학교폭력 규제 말씀하셨는데요. 이 또한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 또한 저희 근거로도 활용될 수가 있고요. 학교폭력 특성상 인문에서도 말씀해 주셨다
아시다시피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 학생의 진술이 집중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건이 조작된다거나 아니면 피해 학생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지는 사건이 많아질 수 있고 그렇다면 억울한 학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빠져나갈 수 없는 낙인을 찍게 되는 것이고요. 수시 인성 요소 언급하셨는데 시간 관계에서 그만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대 측에서 계속 말씀하신 게 낙인이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통계적인 근거라든가 실질적인 근거가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럴 것이다라는 예측으로 끝나는 것뿐이지 저희는 실제로 규제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엄벌보다는 규제나 제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한다는 것이 저희는 무조건 엄벌주의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간과하면 안 될 사실은 이미 수시 학종에서 학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대학의 필터링과 금물망 체제에는 언급을 하지 못하였고 그 부작용을 부풀려 오늘 토론에서 극대화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마치며 먼저 이 자리에서 학교 폭력의 근절을 원하지 않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 자체가 없는 무조건적인 온정을 주장하실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의 정책이 너무나도 영수화에 치우쳐져 있다는 이 명백한 상황에서 수많은 조사들이 보여주는 국민의 성난 여론을 해결할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규제의 가능성, 그리고 둘째, 대학에게 주어지는 그물망의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완벽한 의견 수렴과 단 하나의 부작용 없이 도입된 제도는 결코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왜 강제 심부름이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되냐는 공방전이 무려 국회에서 벌어졌으며 심지어 노예 제도를 폐지할 때도 부작용을 말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도입하기로 결정된 페널티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면 더 나은 대안은 무엇입니까? 학폭을 일삼고도 대학에 입성하여 피해자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가해자들을 막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제도적인 제재의 도입이 다른 처벌에 비하면 오히려 가장 정중하고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노고대 그리고 코이토 여러분, 오늘의 토론은 여기서 끝나지만 학폭 가해자의 입시 페널티가 당연하다는 세상은 무조건 올 것입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고 달성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는 파도입니다. 훗날 이러한 세상에서 살게 될 우리의 자녀가 오늘 이 토론에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물어볼 때 과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결론 마치겠습니다. 네, 결론 시작하기 전에 단문 짧게만 하고 들어가자면 수시 인성면접에서처럼 이미 인성요소를 보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시 전형에서 인성면접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성도 평가 요소인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그러나 같은 요소를 보기에는 학교폭력 기제가 너무나도 결정적입니다. 인성을 평가하는 많은 평가 요소 중에 하나로 보기보다는 불합격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벌주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학교폭력도 폭력이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입시 페널티 정책 역시 폭력에 해당합니다. 저희 측은 입시 페널티 정책이 내세우는 정당성과 당위성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저희 반대 측은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목적에 가해 학생에 대한 입시 불이익이라는 수단이 정당하지 않고 당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부 기재라는 입시 페널티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억제 효과와 피해 학생의 회복과 보호는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에게 주는 피해는 최대로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기재의 낙인은 이중처벌을 넘어서 개인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에서의 자아 실현을 어렵게 만듭니다.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행정소송의 부작용 역시 피해 학생의 인생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또한 대상 학생이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고 2차, 3차의 부가적인 경제를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해당 정책은 집단 내에서 발생한다는 학교폭력의 특수성과 윗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의 이익을 따져가면서 행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학생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 학생의 의도적인 처벌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는 효과와 당위성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단지 국민의 감정만을 반영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한 학교폭력 입시 페널티 정책에 반대하는